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박신웅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동입니다. 네. 자, 박신웅 대표님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5,500 돌파 기념으로 예. 5,500은 끝이 아니다. 예, 제목이 잘 정했어. 네, 만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야. 코스피 만 예. 넥스트 레벨이라는 야. 책을 제가 냈는데 아직은 뭐 예. 본판은 아니고 지금 예.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예. 우리 박시영 TV 경제만화방 독자님께서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예, 예약 판매 많이 걸어주시면. 근데 요즘 그렇대요. 예약 판매 때 조금 이제 반응이 좋아야 맞아요. 본판 때 이쁜데 걸리고 예. 예약 때 별로면은 예. 야, 저거 안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아니 오늘 많은 분들이 네. 또 코스피 5,500도 돌파했잖아요. 네, 기분도 네, 네. 좋고. 기분도 좋고. 오늘 좀 수익 내신 분들 네, 네. 박시동 대표님의 저 책 꼭 예, 보셔야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한 10권씩, 권씩 10권씩 한 권씩. 10권씩.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났으면 좀 10권씩 사야 되는 거 맞아, 아닙니까? 설 때 선물로. 사실은 제일 처음 주식 투자 누가 처음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10권. 10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넥스 네버 10권. 나도 예약 계속한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보문고 갑니다. 짝짝짝 막 이런 거 나오네. 자, 부동산 얘기 하고 주식 얘기 좀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광수 대표님의 얼굴이 좀 좋아요. 저도 그래서 네. 부동산이 좀 잡혀가니까 그래서 난 이광수 대표님 얼굴이 좋다고 봐. 주식보다도 부동산. 그러면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 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아니, 일단 뭐 대통령이 나서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고요. 지속돼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좀 느끼니까 어쨌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시면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특히 최근에는 매물이 많이 감소해서 사실은 저렇게 빠르게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측면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걸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과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두 채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근데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보통 강남에 한 채 하고 뭐 경기도에 한 채 이럴 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다주택을 해소해야 되니까 경기도 꼴 팔겠지. 경기도를 파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강남 3구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강남구도 증가했는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강남 3구가 합쳐서 한 3,500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건 반대로 강남을 먼저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거를 먼저 파는 거죠.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난 것 중에. 그렇죠. 만약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먼저 팔고 비싼 걸 한 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사 선택이 비싼 강남 아파트를 먼저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야 집값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싼 아파트를 먼저 팔기 시작했다. 그거는 정책이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를 전망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신호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사가 심상치 않아요. 기사를 한번 보면 세계일보에서도 지금 집 사면 손해, 서울 아파트 거래 32% 극감, 5월 9일 앞두고 얼어붙은 현장 이런 제목이 나오고요. 민들레에서도 한 방에 36억 떨어진 압구정 현대. 봤더니 36억이 떨어지면 도대체 그 현대 아파트 도대체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120몇 억이더라고. 네. 야 진짜 이건 조사해야 돼요. 너무하더라고. 이건 이상해. 근데 막 이게 막 기사화되고 이러는데 아니 이건 조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사들이 좀 뭐 원래 오를 때도 막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기사가. 근데 떨어질 때도 충격적인 이런 수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 관련된 얘기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중요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동산의 큰 방향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X에 계속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 이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저 말이 되게 가장 중요한 워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건 자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지워야 한다라는 거죠. 책임. 그런데 저기서 나온 저 파생된 사회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 초점이 파생된 사회 문제가 어디에 이렇게 모이냐면 내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국민하고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의 방안 출발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파생된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요. 포함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서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러면 사회 문제가 어디까지 하냐면 야 다주택자도 힘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 내느냐고 다주택자도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막 종부세 얘기도 하고. 종부세 내느냐고 다주택자도 힘들어. 맞아. 그것도 사회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저기 장기 거주자는 다 보유세 좀 깎아줘. 그리고 그 얘기도 한참 나왔잖아요. 뭐 기러기 아빠 막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외국 보내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막 정책이 막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사회 문제가 저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춘 거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그 책임의 방법을 이제 저 워딩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게 왜 저런 워딩이 또 나왔냐면 이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면 5월 9일 이후로 안 팔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 별 영향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들고 버티는 세금까지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보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잘 되는 건 칭찬해 주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난하고 막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계속 얘기해야죠. 그래야 더 좋은 일이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잘하는 건 잘한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요. 좋아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사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사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좋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주택자는 벌써 나갔어요. 돈은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거기만. 예. 근데 이런 양도세 중과 혜택까지 받고 팔고 나갔어. 대표님한테 팔고 나갔어. 그럼 먹튀하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왠지 내가 당한 느낌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팔고 또 가서 저 ETF 샀어. 또 돈 벌어. 걔는 왜 이렇게 얍삽해? 왜 욕을 하려고? 아니, 걔는 왜 이렇게 얍삽해? 그 지점이 뭐예요? 그럼 그 지점이 예를 들어서 공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주택자가 싸게 내놔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더 싸게 나눠서 무주택자가 그거를 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막 별로 안 떨어진 상태에서 팔고 엑시트하고 그걸 또 무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사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1월 공사, 제가 지금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1월 공산이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질 텐데. 만약 떨어진다면.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더 싸게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그러려면 보유세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하는구나. 그렇죠. 버티면 안 돼.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버티면 나중에 세금 더 낼 거야. 그래서 매물을 훨씬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조급하게 만들고. 하기야 매물이 막 늘어나야 더 싸게 내놓고.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이제는 이것도 오묘한 저는 제가 음모론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팔해서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만기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까지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다 어디에 방향성이 있는 겁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여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는 뭐가 이득이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한테는 이득이 지금 뭡니까? 명시적인? 뭐예요?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는 그 전에 팔면 양도세 중과도 유예해주고 심지어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있어도 팔 수 있게 해주고 일종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사야 되는 무주택자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유일한 혜택은 집값이 엄청 싸졌을 때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정책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양도세에서 끝내면 안 된다.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공급량이 좀 늘어난다. 뭐 그 부분에 있겠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저는 하락폭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면 또 이게 이상하게 꼬인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자, 사회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주택자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고통이었잖아요. 예. 그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은 집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담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값 오르는 동안 나 무주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 근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대. 갑자기 1, 2억 떨어져.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사자 여보. 그래서 샀어. 근데 앞으로 뒤에 3, 4년 아니 3, 4억이 더 계속 떨어져. 어. 근데 벌써 엑시트했어 다주택자는. 그래서 주식 사. 진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돼야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님이 이 방송 보실 것 같습니다. 왠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네. 보실 것 같아. 보시라 할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유연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유,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역시 이광수 네.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안목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역시 늘 한수 앞을 내다보시고. 뭐 아사비에 화만 내는 저기 있잖아. 여러분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광수입니다. 5월 단대지. 자, 좋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왔어. 머니투데이에서 요 기사도 재밌더라고. 띄워주세요. 5억으로 집 사면 6억이고 주식 사면 9.5억이 됐대. 저런 게 이제. 그러니까 막 오른 자산 대이동 이런 걸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런 건 좋은 기사 아니에요? 좋죠. 사실관계를 이렇게 뒤에 쭉 넘겨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월별로 네. 분기별로 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쭉 분석해놨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조금 하고 뭐 광고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네. 뭐 큰 게 터졌다면서요? 오늘 삼성전자 뭐 엄청 올랐던데? 네, 거의 18만 전자 다 왔습니다. 17만 9,600. 제가 삼성전자 24만 원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 가격이 중요한 게 가격이 중요한 게 저희가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사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난 연말부터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 저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거고 사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 인더스트리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경제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본주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혁신이에요. 그죠? 나는 그건 이제 외웠어 완전히. 근데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가격을 낮추는 혁신이죠. 근데 항상 가격을 낮추는 혁신은 누가 만들어 왔어요? 2등 업체가. 맞아. 그 얘기도 했어. 네. 그래서 테크를 투자할 때는 2등 업체를 투자한다. 그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반도체가 1등이었대 하이닉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HBM은 1등이 누구였어요?
하이닉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본 겁니다. 그치. 그 얘기했지. 예,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어. 따라붙어 무조건. 그치. 그래서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고진감래. 고지가. 오늘 다 나온다. 다 나와. 오늘 다 나와. 사자성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HM, SK하이닉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할까? 절치부심하고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건 1등 업체잖아 SK하이닉스 그렇죠. 이제 네. AI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뉴스가 나온 거예요. HBM4 네. 숫자가 커질수록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할 필요 없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Too much information 아무 의미 없다. 네? 중요한 건 그냥 숫자가 커지면 좋은 거. 근데 세계 최초로 저걸 만들어냈네. 2등이 드디어 1등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은 거기에 반응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오늘 네. SK 하이닉스는 한 4% 언더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7%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하오님이 작년 10월에 경제만화방 보면 적어놓은 메모에 삼성전자 사라 하셨다고 다 알고 계시네. 국회 오신 분이네. 맞아요. 그때는 삼성전자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냥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얘기하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본 거죠. 우리는 같이 봤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테크에 이런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저 훈민정우님, 광수님, 시동님 청와대 안 가시나요? 절대 안 가. 경제 만화방 없어져. 그런 얘기 하지 마. 퇴출시켜 퇴출. 저런 양반. 지워. 지워. 댓글 지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다. 근데 이게 다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할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예, 요거 한번 볼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일종의 전통적인 메모리, 예,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저런 상승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3월, 4월 얘기를 했냐면 1월 실적이 나왔는데 1월 실적이 가결상 할 거잖아요. 네. 회사별로. 그런데 놀랄만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셨어. 그래서 4월 달에 주목하라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샜어요. 뭐 벌써?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겠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지금 저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약간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강수님한테 그 얘기했잖아. 내 24만 원이 하늘에서 숫자가 막 내려왔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4만 원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ETF도 지수 ETF도 삼성전자 오르니까 확 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많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전자 저 이익 보면서 너무 좋은 말을 또 하시더라고. 어떤 말씀?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낼 거다. 너무 좋죠. 아 좋지. 이제는 그렇게 이제 투명 경영 해야지. 네. 당연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올해 만약에 200조 원 내면 만약에 그 정도로 내면 세금을 얼마 많이 내겠어요. 걔네가 40조 내야 돼. 40 그러니까. 네. 200조 그렇지. 남았으면 법인세가 20. 40조 내야 돼. 그렇죠. 그 정도 내야지. 감면도 받겠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좋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경제만화망에 광고를 안 하나?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저평가된 거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죠.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래프 같이 보시면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표가 없으면 얘기를 못 해요. 그게 좀 그래서 표를 이제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주식이 사실은 저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 그걸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런데 저 표가 일본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졌어. 그렇죠. 일본은 저거 전체 시장인데 예. 예를 들어서 우량주인 니케이만 비교해 보면 네. 그러면 좀 더 낮아요. 예.
그래서 저의 그냥 마음속의 타겟은 사실 대만처럼도 갈 수 있겠다. 대만 정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시영 대표님 저 책처럼 많이 되는 거거든요. 2배죠, 정확히. 2배. 그래서 만 쓴 거예요? 야, 박시동 책 빨리 주문하세요. 빨리. 일단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 10,000권 목표로 한 마음입니다. 아유, 예. 네, 오늘 10,000권 채웁시다. 오늘 10,000권. 아유, 오늘 10,000권. 아니 예약으로 10,000권 파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어. 예약으로 10,000권 하면 일단 5만 어마어마한 권은 팔리는 거죠. 거잖아. 예. 5만 권은. 근데 발행이 굉장히 늦어요. 설이 있어가지고. 맞아. 3월 초에요, 맞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권 갑니다. 예약으로만. 야,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저 책에. 이제 많이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예. 이런 경로와 조건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완전 다른 레벨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레벨에서 맞는 실전 투자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투자 노하우도 많이 담겨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럼 방송에서 안 밝힌 그렇죠. 것도 좀 예. 있고. 네. 야, 꼭 한번 여러분들. 저 라이더님 진짜 웃겨. 맞아요. 무슨 한 달도 더 기다리는 책은 처음이네. 3월. 여러분 그만큼 좋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예.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주식 얘기 좀 하다가 또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즈코즈. 이것도 또 우리 명품 스테디셀러. 예.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아유, 진짜 코즈코즈 이거 두 배고 자고 베개. 싶네. 오늘도 베고 왔습니다. 좋아요. 바로 코즈코즈 두 베개입니다. 경주 베개 좋다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책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코즈 두 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두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실제로 제 구매율도 높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베개 안 히든넥이 분리돼서 통 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 참 정말 좋겠죠? 지금 두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요.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도 저희가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커버 뭐 새로운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옛날 버전이고요. 요 커버도 드립니다. 커버 드리고요. 자, 박시영TV 구매하실 때 박시영TV 남겨주시면 베개 커버 아울러 드립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노량진 방석 아울러 소개해드리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반도체. 예, 반도체가 또 진짜 색깔처럼. 오늘도 주식창 보느라 업무 보느라 엉덩이 저릿하고 허리 뻐근하시죠?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중요한 건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내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건 엉덩이가 맞닿는 시트의 밀도입니다. 맞지 않는 제품에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비경제적입니다. 야, 이거 꾹꾹 누르면 막 들어가죠. 근데 쿠션이 정말 좋아요, 저게. 노량진 방석은 시중 제품의 3배 수준인 초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합니다. 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해야 고하중에서도 척추 수평을 유지하는 지지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분자 젤이 체온을 흡수해서 하체 열기를 식혀주는 과학적 구조를 더했습니다. 39,900원, 39,900원. 100만 원의 거품을 걷어낸 가장 실리적인 대안입니다. 의자 바꿀 큰돈 아껴서 우리 가족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시고 내 몸을 위한 기초 투자는 바로 이 노량진 방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로 노량진 방석 검색하시거나 070-4647-0962로 전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뭐 단골 제품이죠. 꼭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물건도 잘 팔고 싶어요. 아니 이게 저희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상당히 우리 또 그래요? 최근에 네. 오픈 채팅방에 방장이 직선으로 선출됐어요. 아, 누스타님 치열하게
예, 경합을 했는데 결선 투표 없이 야. 한 방에 됐는데 광고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서.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복수환님이 또 여기 와서 선물도 주고 가시고 아,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세 분한테 술 선물을 아유, 예. 명절이라고 또 술 네. 선물. 감사히 잘 그래서 제가 먹겠습니다. 물어봤어. 올해 주식 괜찮았죠? 네. 좋았다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대한상이 그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뭐 상속세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어. 오늘 코스피 상황 잠깐 예, 설명을 좀 오늘 해주시죠. 데일리 뉴스가 또 그래도 예. 있으니까 오늘이 또 역사적으로 또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어요. 네. 예. 5,522, 5,500 시대가 이거 그냥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설 선물로 준 것 같아. 내일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네. 내일은. 진짜 현기증 날 정도로 사실은 예, 거침없이 예. 예, 계속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좋은 일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간 배경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반도체 얘기니까. 근데 예. 이건 다 아시는 거지만 조금 더 보태드린다면 아까 우리가 한 얘기 중에 사실 힌트가 나왔어요. 네.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 하이닉스 조금 주춤주춤했죠. 약간 뭐 우린 그런 신경도 안 썼지만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줬죠. 야 반도체 가지고 뭘 걱정들을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2. 몇 %씩 다 오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이 이제 원투펀치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3등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10%가 올랐어요. 네. 예. 까딱없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럼 그렇지 반도체는 이상 없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투심. 그다음에 뭐 아무리 뭐 무슨 일이 나도 반도체는 끄떡 없어. AI들끼리 니네들이 싸우든지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반도체는 이상 없다. 이게 미국발 훈풍이 확실하게 투심에 못을 박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만발 훈풍인데요. 오. 아까 이광수 대표님이 우리만 알고 있었던 얘기가 너무 많이 샜다라고 하는 게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 뭐 작년 대비해서 잘했다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우리도 잘했으니까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1월 달 실적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간에 연초 대비해서 반도체가 몇 프로가 올랐고 그걸 다시 12월 달에는 또 몇 프로가 올랐고 그 오른 가격에 1월 달에는 다시 또 50%가 오르고 있다. 예, 예. 이 작년 이맘때 가격이 아니고 오른 가격이 50%, 오른 가격이 20%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TSMC가 1월 달 실적을 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본 게 12월 예. 전월 대비 20%가 올랐어요 실적이. 예. 20%. 예.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예. 지금 우리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삼성 하이닉스는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음. 걔네가 20% 전월 대비로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12월 말자로 삼성이 뭐 어떻게 됐다 하이닉스가 20조를 벌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베이스로 해서 또 추가로 얹어보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TSMC처럼 20% 이상 또 얹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발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거야.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TSMC가 발표가 언제 난 거예요? 이틀 됐어요. 이틀. 예. 그러니까 1월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까딱없지 뭐. 미국에서 바람 불어 대만에서 확인해줘. 네. 이런 얘기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른 오늘 코스피 5,500 중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제가 봐야 되는 거는 금융주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디스카운트니 뭐 한국의 문제니 뭐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다뤄지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한국 니네 반도체 잘 만드는 거 알아. 차도 잘 만들지. 배도 잘 만들어. 네. 기차도 잘 만들고. 탱크 미사일 다 해. 다 좋아. 그런데 걔네들이 전부 다 제조업이에요. 뭘 만드는 애들입니다. 예. 중무장대 산업이에요. 근데 한국 정도 되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면 원래 여기도 떠야 돼요. 뭐냐? 금융. 금융이 떠야 돼요. 근데 니네는 금융을 너무 못해. 라고 하는 게 코스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장 말고 돌아가는 제대로 된 회사가 어딨어. 선진화된 증시에 다 있는 회사가 없잖아. 이게 늘 핸디캡이었어요. 근데 우리 금융은 왜 안 되는 걸까? 이유는 많지만 일단은 배당을 안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뭐 4대 은행, 5대 은행들이 수십 조씩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득을 남기는데 네. 정부가 늘 개입하잖아요. 네. 야 서민들 이자 장사하고 주담대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돈 뜯어내고 그걸로 니들이 배당 잔치하려고 그래? 하지 마. 사회적으로 기여해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좀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틀어 막았는데 사회적 기여는 사실 별로 안 해요. 끼케야 뭐 몇천억 정도고. 그럼 나머지는 뭐해? 배당도 안 주고 싸나? 우리 그냥 성과급이나 넣어 먹자. 이래가지고 결국 직원들이나 배를 많이 불리고 밖으로 돈이 돌지는 않았어요. 그 이익이. 그리고 이제 배당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외국인 지분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럼 그 돈 결국에는 우리나라 돈 뽑아가지고 이자 그렇게 뽑아가지고 배당으로 해서 외국으로 날려버릴 거야?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바뀌었어요. 배당해.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 제대로 좀 하자.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해. 외국인이어도 해. 그렇게 외국으로 돈 나가는 게 싫으면 우리가 사면 돼. 주식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눌려왔던 금융주가 굳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노다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은행은 이자 장사로 노다하고 있는 거고 증권이 작년에 터졌잖아요. 지금 네. 증시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 증권사들이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톤은 2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논하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은행만 논하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증권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은행의 60에서 70%까지 쫓아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주들이 지금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 원거리에서 숲을 본다면 이런 거죠. 원래 잘하던 원투펀치 자동차니 반도체니 쭉 끌어 나가는데 저 뒤에 있는 애 문 닫고 있어야 될 저 늦게 따라오는 애 쟤 걸음도 못 걷는 애 쟤까지 뒤에서 끌어오면 뭐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양이 됐어요 코스피가. 아.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가는 이 모양새는 그림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 지금 이 두 가지 이 사유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5,500인데 다음 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항상 궁금하실 때는 여기까지 만든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반도체가 지금 오늘까지 좋던 삼성이 내일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물론 이제 미국 변수나 늘 있긴 그렇죠. 예. 하지만 그리고 금융주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좋아질 건데 아직 배당 못 받았어요 우리. 이제 그 배당이 딱딱 꽂히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럼 예. 정부에서 그것도 계속 나오던데 뭐 동전주 뭐 증식 아, 혜택 그 얘기 해드릴까요? 섞어낸다. 예. 이제 코스닥을 이제 키우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닥. 네. 코스닥을 키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연금도 사자. 뭐 이런 건 수급 대책인 예. 거죠. 이게 다양한 대책이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은 뭐냐면 청소 대책이에요. 여기 돈도 넣고 여기 하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판이. 네. 문제 있는데 청소한다. 그렇죠. 뭐 저 담배 피는 애들, 껌 뱉는 씹는 애들 저런 애들 뭐야? 이런 거지. 청소 좀 하자. 예. 이겁니다. 예. 근데 그 청소 기준이 이런 기준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이미 예상했는데요. 오늘 막상 발표문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이 더 깐깐하게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너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기준대로 안 할 수 있는 꼼수가 있었거든요. 예. 꼼수까지 틀어막았어요. 아 이거 박순호 대표가 자문해 준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야 그래도 상장사인데 예. 시총이 40억이 뭐냐. 강남에 아파트 하나 팔면 그냥 회사 다 사버리겠다.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 시총 40억 기준이 퇴출 기준이거든요. 오. 이걸 올려라. 오. 체면이 있지. 그렇지. 어디까지 올릴 건가 봤더니 200억부터 시작해요. 오. 이거 시장에서는 150억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200억 출발이고요. 6개월 있다가 30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 세죠? 예. 그 밑으로는 퇴출 준비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전주. 야, 한 주에 가격이 1,000원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아이스크림도 2,000원이다. 브라보콘도 2,000원이거든요. 그 설득력 있다. 월드콘도 2,000원인데. 설득력 아 먹고 싶다. 아니 상장사 주식이 1,000원이 안 되고 500원짜리라는 게 말이 되냐. 동전주 다 퇴출. 1,000원 이하짜리. 그래서 동전주구나. 그래서 동전주예요. 아. 이거 퇴출. 그 다음에 자본 잠식 퇴출. 아.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세게 나왔고 아까 제가 꼼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00원 이하면 퇴출이야? 그 1,000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언제 기준 잡냐면 1년에 한 번 잡아요. 연말에. 그러면 네. 990원짜리 주식이야. 야 오늘 쭉 해서 그냥 땡겨. 그러면 1,001원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빠면 그만이잖아요. 네.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봤어요. 연중 평균에 이렇게 평균으로. 못 도망가게. 잘했다. 네, 그다음에 그래 주식 그 문제 합치자.
주식 병합하면 되거든요. 병합 금지. 아니 해도 되는데 병합하면 원래 한 걸로 가격은 이 퇴출 기준에는 이래가지고 꼼수를 다 틀어먹었어요.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청소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게 대통령이 주식을 알잖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장난을 못 네. 치는 거야. 부동산 갖고 관료들도. 장관 다 잡는 거 보셨죠? 봤어. 그러니까 금융위 애들도 꼼짝 못해. 야 이러다가 또 우리도 그치. 뒤통수 맞으면 큰일 나. 저기 후드로 걸리면 작살이야. 이거 몰랐어요? 아마 될 걸요. 이런 소리,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맞아. 꼼수를 탁 틀어 막았더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일단 코스닥에 있는 회사 중에서 오늘 나온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220개까지 해당이 돼요. 날라가는 날라갈 애들이. 그러면 좋아지겠네. 얘네들은 이제 날아가지 않으려면 원수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예. 나머지 코스닥 회사들은 조금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신뢰가 조금 높아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회사에 제대로 된 꼴은 갖추고 있는 애들만 남아 있다. 이런 신뢰가 가능한 거죠. 네네네. 그 민주당에서도 뭘 하려고 하던데 입법 조치를 막 코스닥 별도로 뭐 두려고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것도 이제 방금 이제 코스닥 살리기는 이제 청소 대책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둘째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거냐 이거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한국거래소 안에 코스닥 위원회가 새빵살이 하듯이 저 귀퉁이에 하나 있어요. 그 직원도 얼마 없고 힘도 없고 거기서 승진해봐야 거래소 본 임원으로 승진 코스에 좀 안 되고 예. 그래서 거래소 자체를 하나의 지주회사 형태로 바꿔서 제일 위에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코스피 위원회, 코스닥 위원회를 밑으로 까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코스닥은 새빵이 아니다. 키운다 이제. 예.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관리하고 조직도 많이 주고 해서 여기서도 승진해라. 제대로 대접해 주겠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김태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공청회도 좀 해야 되고 제가 김태년 의원 씨 보장하라고 얘기해 보니까 아무튼 뭐 의지는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박신웅 대표가 왜 청와대 선물을 안 보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도대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설 선물이 안 왔어요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선물을 잘 받았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책 10권 덜 팔려도 선물은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네. 예. 자 광고 하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임 홍삼. 네. 박시영 TV 하루인 홍삼. 하루 힘 홍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힘 홍삼. 새학기 출발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홍삼 녹용의 즉효성 힘을 주세요. 대입 준비 3년 제때 피로 회복이 수험생들 회복 성공을 좌우합니다. 하루힘 홍삼은 홍삼, 녹용, 치매하기 등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 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 회복 녹용, 치매향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6, B12, 아연이 고함량 등 수험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임 홍삼은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구매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먹이기도 쉽고 다른 홍삼 녹용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수시 정시 모든 시험 수험생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세요. 대량 구매로 업무에 지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노부모님과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구매 방법은 아래 댓글 링크나 네이버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저 하루임 홍삼은 광고 문구를 하루임 홍삼을 뭐 3개월 먹으면 이광수처럼 됩니다. 최강욱처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잘 팔릴 텐데 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자, 좋습니다. 비교원 광고까지 듣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원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 혜택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1670-257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픈 채팅방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그 상단에 보시면 지금 고정 댓글로 돼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경제만화방 단톡방이라 되어 있죠. 참여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경제만화방 후원회원들, 멤버십회원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시동 대표님 쓰신 책 많은 분들 지금 구매했다는 댓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냥이님 두 분 덕분에 국장은 절대 안 된다던 남편이 수익률 보고 돈을 더 주네요. 좋다. 예.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투자할게 풍성한 설명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금을 지수 ETF에 넣어두었다 3월 말 실적 발표 후 급등할 때 분배 투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그 얘기 했으니까 저건 좋은 방법 아닐까요? 예, 지수 ETF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동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은행주가 오르잖아요. 그런 건 한국 주식시장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그 지수 ETF를 꾸준하게 투자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변화가 있을 때 조금 변동도 일으키고 이런 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HYY1975님 우리 함께합니다. 오르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리차님 코스피 5,500 돌파 축하 기념으로 처음 보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날아가는 날 기대가 되어요. 매번 방송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해주시는데 해이해지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손절한다. 제 친구도 최근 시작했는데 뒤에 합류하는 늦은 진보들도 같이 갑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희님도 보내주셨고요. 오윤진님도 보내주셨고 월화루님, 광수님, 시동님, 시영대표님 모두 고맙습니다. 5,500 응원하고 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 으뜸이님, 대한민국 위해 민주시민을 위해 계속 소리내 주시는 시영대표님과 강수, 시동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남상수님, 오래간만인데요, 이름? 단골손님이시죠. 단골손님이죠. 박시영TV 화이팅. 고맙습니다. 5월 하느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5월 단태님도 저분도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여러분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강수입니다. 5월 단태님 코스피만 또 읽어줘야 어디 가서 너스레를 떨주. 박시동입니다. 네. 예. 맥님 코스피 2배는 가야죠. 네. 은지수 지맘님 땡큐 5월 단태님 얼굴 작은 박시영TV.com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썬토니님 예, 고맙습니다. 이사님, 잼잼님, 세 분이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지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5번 반복해서 들으며 발등을 찍으며 후회하고 있는 주식 아가입니다. 왜 발등을 찍었을까요? 반도체 1위 기업이 부러워서, 이거 삼성 아닌가? 고점에서 구입했는데, 현재 구입 금액의 2% 손해보더라도 매도하고, 내일이라도 오늘 훨훨 날아가고 있는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니면 3월 말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만 팔랑귀인가요? 세 분의 조언을 들으려고 일주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반도체 1위 기업이 삼성 아닌가? 하이닉스 샀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거를 아니, 사겠다는 엔비디아 팔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부러워서 아 지금 다른 거를 팔고 글로 갈까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얘기구나. 점을 거기다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음. 반도체 1위 기업이 부러워서 내가 지금 고점에서 사서 손해본 이거라도 팔고 들어갈까요? 이 뜻인 것 아, 같은데. 그러네. 되게 점이 없으니까 몰라봤구나. 어떻게 저거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가 이제 걸쳐 있어서 어려운데 일단 현재 구입한 게 2% 손해잖아요. 그거는 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팔았다가 또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을 왜 투자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이유가 좀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10%가 안 빠졌어 명확하지 않는데도 덜 빠졌다 그러면 팔아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도 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박선진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냈어 이런 분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갖고 있습니다. 저 뭐 코스피 ETF 투자해서 뭐 50% 올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계속 하시면 되는데 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나만 안 올랐어요. 이런 분들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전 주식 투자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다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새로. 네, 다 새로.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투자했던데 수익률 안 좋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독특한 특성이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안 오르는 종목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도 새로 시작한다. 근데 새로 시작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투자는 과거에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는 거다.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용기를 왜 못 내시지? 그건 이유가 있어요. 손실이 엄청 커질까 봐.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행동을 한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10%가 빠지면 판다. 요것만 명확하게 하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샀어. 근데 빠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야.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저 주식 투자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5,500이 넘었어요. 자, 이제 늦는 거 새로 아니야? 시작한다. 이제 그 생각. 코스피 ETF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주도주를 조금씩 비중을 늘려간다. 처음 시작해 본다. 자, 그럼 됐죠. 여러분 답이 됐죠. 두 번째, 내 주식만 안 올라요. 그럼 판다. 근데 팔았는데 오르는 건 다 전 책임 안 져요. 그것까지 책임지려면 안 돼. 여러분. 판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럼 하실 수 있죠. 투자하실 때 특히 이런 장에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행동이 중요한 거니까. 좋습니다. 네. 하늘비님, 코스피 5,500, 세 분 화이팅. 기업의 진보를 위하여 주주가 되자. 아자아자자. 좋습니다. 큰 돈 보내주셨네. 천상천지 창조님. 야, 이거 멋있다, 이분. 세 분 덕분에 3,150% 150% 수익 중이라고. 대단하시다. 꾸준하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쌤께서 다른 방송에서 하이닉스 교환 사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상반기 삼성과 하이닉스 매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이닉스는 교환 사채 있는데 매도 금지 유지. 네. 교환 사채가 뭐냐면요. 사채요, 사채. 채권, 빚 내는 거. 네, 근데 앞에 교환이 달려 있잖아요. 채권은 채권인데 나중에 빚쟁이가 야, 나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게 교환 사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SK 하이닉스가 저 돈 좀 끄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너 10,000원 꺼줄게라고 10,000원을 주고 영수증 채권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자를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기까지.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자 받고 만기까지 채우기 싫으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식으로 요구하면 내가 주식을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교환사채가 지금 2천만 주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근데 이때 발행된 게 지금 한 3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이에요. 뭐 10만 원대 뭐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1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신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고 주식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한 주당 얼마를 쳐서 그 빚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전환 가격이 행사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대충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그때 SK 하이닉스한테 돈 꺼준 채권자는 만기까지 기다리면 이자가 1.7%예요. 예. 근데 그때도 그럴만 했으니까 그 1.7%의 돈을 꺼준 거죠. 예. 근데 주식이 전환하면 11만 원인데 지금 주식이 90만 원이에요. 이거 만기까지 기다려서 1.7% 이자 받는 사람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발행됐던 교환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전환된 물량이 1,300만 주예요. 아직 계속 나오고 있구나. 아직 미전환 물량이 700만 주 정도 돼요. 대충. 그게 계속 나오네. 꾸준히. 그러니까 그래서 전환한 사람 중에서는 10만 원에 내가 SK한테 주식 하나 주 11만 원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1만 원은 예를 들면 이제 원래 꿔준 원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근데 어쨌거나 내가 11만 원에 SK 주식 하나를 지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시중에서 90만 원인데. 예.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지. 그렇지. 근데 이제 70만 원이다 팔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 80인데 팔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야 100만 원 넘을 100만 것 원 넘어. 같아. 갖고 그래서 있는 아직 안 사람은. 판 사람도 있죠.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좋은데 미묘하게 다른 구석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HBM4나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압도적인 어쨌거나 탄탄한 안정감으로 마켓 쉐어도 1등이에요. 삼성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DRAM도 하고 다른 것도 다 잘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아무튼 종합 선물 세트가 삼성은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바닥 치고 반도체 붙이고 용접하고 뚜껑 씌우고 포장까지 다 하는 걸 삼성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거기에 침만 넣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둘 다 나쁜 건 없는데 요 최근에 하이닉스 관련해서 매물이 왜 이렇게 쌓이지? 왜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한다고 그러지? 그게 그거예요. 전환사채. 예, 그 전환사채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지금 줄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악재는 아닌데 야 이번에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삼성이 18만 원을 쳤다 그러면 치거든요. 시장에서는 곧 간다. 400원만 더 가면 간다. 그럼 가요. 근데 하이닉스도 야 그럼 90만 원 치자 그럼 갈 뻔한데 못 가. 예를 들면 그런 게 다 그때 나오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씩 때려주는 물량이 있다는 게 좀 짜증은 납니다. 당분간 좀 그럴 가능성이 그런 게 있겠네. 물량이 있죠. 근데 예. 그게 다 소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폭락을 하냐? 그건 아니고. 이거 다 물량 때려받고도 이제 만약에 진짜 약세장이고 뭐 악재가 넘칠 때면은 그 물량을 받으면서 다 떨어지죠.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 질문 추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주름. 신경 쓰이죠. 그런 나이가 됐죠. 맞아요. 저는 거울을 안 봅니다. 자신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보기 싫으니까. 찬바람 맞으면 피부가 찢어질 듯 아프지 않으세요? 요즘 피부가 유난히 푸석해 보이진 않으세요? 이게 다 피부 보습이 무너졌다는 맞아요. 신호입니다.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던데. 겉이 아닌 속부터 차오르는 진짜 보습과 광. 그 해답이 바로 디어오늘 동키 크림입니다. 저자극 인증 완료. 주름 개선, 탄력 케어까지 한 번에 유럽에서 황금 밀크라 불리는 동키 밀크를 국내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서 아낌없이 담았고요. 여기에 보습력 최강 아르간 오일까지 더해서 피부 속까지 빈틈없이 촉촉함을 채워드립니다. 디어 오늘 재구매 1위 동키 크림 아직도 안 사고 버틴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3개 세트 52% 할인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디어 오늘 동키 크림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라는데? 한번 발라봐야지. 향기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미 발랐어요. 저는. 네, 저도요. 오, 냄새 좋네. 아, 얼굴도 바르는 거예요? 얼굴도 봤는데. 또 질의응답 여러분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윤주님, 세 분 덕분에 회사에서 힘들어도 주식창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일비하지 않고 안목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편집계 오랑이 씨님, 저분도 아이디가 낯익어. 이게 아이디가 좀 특이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세 분 덕분에 든든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동님 책도 베스트셀러 1위 고고. 아,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네네네. 세아 베스틸 지주 10% 정도 빠졌는데 손절 원칙을 약 15% 마이너스까지 좀 더 여유 있게 잡고 스페이스 X 6월경 상장할 때까지 지켜볼까 합니다. 세아 특수강 텍사스 공장 신축이 확실히 수혜가 예상되는지라 그러는데 어떨지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확실히 수혜가 예상되는데 주가가 왜 빠질까요?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전 모릅니다. 예. 근데 저게 세아 베스틸 지주나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편집계 오랑이 씨님이 확실히 예상하는데 모두도 그렇게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는 빠질까요?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금 저기 질문에 있나요? 저기 텍사스 공장 신축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교할 만한 사례를 알려드리면 삼양식품이 너무 좋아.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팔아.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돈으로 공장 짓자. 국내에도 하나 짓고 중국에도 하나 짓자. 거기 돈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갔어.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이 꽝이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놨더니 그거에서 생산하는 물량 다 팔고도 남어. 음. 그럼 잘 투자한 거죠. 예. 그게 이제 투자와 이어지는 이익과 실제로 그게 잡히는지 이 흐름이 일단 3단계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저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 저 종목이라고 하면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으로 덩달아 뜨는 애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거 조만간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6월쯤에. 예, 예를 들어서. 근데 6월도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왜 6월에 상장할 거냐 일론 머스크 그랬더니 지 생일이래요. 아, 진짜. 야, 자기 6월 22일 생일이거든요. 트럼프하고 비슷해. 네. 그리고 그때 목성과 화성의 거리가 목성과 금성의 거리가 제일 가깝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합일점과 자기 생일하고 맞기 때문에 그때 상장하려고 트라이 중이래요. 근데 상장이 그렇게 쉽나? 행정적인 날짜도 정해야 되고 또 그 앞뒤로 큰 상장이 몰려 있으면 돈이 거기에만 몰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중에 눈치 게임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제대로는 되는데 저 날짜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증문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얘기해드리면 거의 역대급 IPO 한 거 중에서 2위급으로 올라가요. 그 정도야? 싶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뻥이? 아무리 로켓은 많이 날려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아직 돈 번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과연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퀘스천인데 그 가치를 인정한다 치고 지금 역산으로 지금 다 각자 계산을 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스페이스X에 이미 지분 투자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비상장에 스타트업일 때부터 돈을 낸 애들이 있어요. 예. 예. 미래에셋이 돈을 냈어요. 이건 기사가 나오면 다 아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미래에셋이 거기 낸 지분이 예를 들어 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장했을 때 저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2,000조라고 해볼게요. 뻥 좀 치고. 너무 심한가? 1,000조라고 해볼게요. 그럼 2%면 얼마예요? 예를 들면 2조, 뭐 20조라고 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미래에셋이 1년 내내 해갖고 번 돈이 얼마예요? 2조가 채 안 돼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옛날에 몇천억 갖다 놨더니 그게 20조가 됐다고 쳐요. 그걸 이제 가치로 반영해갖고 미래에셋의 기업 가치를 새로 평가하고 주가를 다시 반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너무 싼 거지.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로직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저기는 꼭 자꾸 저 그룹 저 회사 이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같은 스페이스X 테마를 타는데 진짜로 저 회사는 예를 들면 이제 항공 우주용 합금을 잘 만든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만드는 게 스페이스X에 100%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공장이 불닭볶음면이 중국 사람들이 다 사준다는 보장이 있냐. 예를 들어서 매운 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마라가 좋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처럼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지금 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거기까지. 테마는 타는데 음. 딱 계산으로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딱 로직이 딱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한 로직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 말씀처럼 될 거야. 상장될 거야. 근데 왜 빠져? 이 될 거야 앞에 있는 전제가 거의 사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미정인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네, 페페님. 저번에 코스피 5,500 넘으면 과열이라고 하셨는데 4월을 바라보고 전망을 더 높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은 뭐 과열이라는 느낌보다 이제 올해 제 목표가 5,500이었고 일단 어쨌든 코스피가 5,500이 넘었으니까 과연 왜 넘었을까를 고민해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게 뭐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모든 걸 바꾸고 저는 오늘부터 7,000입니다. 이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 기업들의 특히 반도체 등 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수의 상단도 더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르드님, 환율 떨어져서 현재 1,436원이라고요? 지난달 방송에서 광수형님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을 그 시점으로 봐도 될런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대응 원칙에 추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4월까지. 그러니까 환율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올해 떨어질 거다. 그게 또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예. 이제 그런 그림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대응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대응 원칙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응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르면 갖고 있고 떨어지면 팔고. 예, 예. 총총님 예. 질문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배당 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로 은행과 증권 섹터를 보고 있는데 두 섹터 중에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그냥 질문이 단문이니까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네. 말씀드리면 배당 쪽은 은행이 유리하고요. 자사주 소각 때문에 거버넌스가 이슈가 생기는 거는 증권사가 더 많고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네. 저 김경수님 코덱스 은 선물 투자를 18,790원에 최고점에 매수하여 현재 13,900원에 30% 정도 손실을 본 상황인데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해야 하나요? 또 실물은 가격이 얼마 정도면 매도해야 하나요? 은 선물 투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증시 관련해서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안전하니까 도망가자라고 했던 과거의 문법들 금으로 도망가자. 비트코인으로 도망가자. 이런 문법들이 다 무너졌어요. 안전해서 도망가는 데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투기꾼 천지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더 불안해. 금에도 투기 수요가 엄청 붙어 있고 은은 금이 뛰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가 뛴다고 더 뛰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은을 바라볼 때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린 전통적인 문법은 금이 얼마면 은은 역사적으로
금에 비해서 몇 분의 몇 가지는 간다라는 게 금은비예요. 이 논리가 하나 있고 최근에 은이 이 전도율이 제일 높은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은 산업에서도 쓰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금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요가 있다는 거 둘. 요 정도가 전통적인 문법인데 아니에요. 은이 가장 많은 투기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손절을 치고 안전하게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이제 은을 투자를 하셨고 거기다가 선물을 걸었어. 그다음에 실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현설물을 그럼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지금 한쪽과 한쪽을 해지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선수지. 예.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보신다는 거는 일단은 비추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래님이 재밌는 글을 올렸어. 2월 1일 두 분 오프라인 성남 강의 중에 박시덕님 그 겨울에 찻집 노래 듣고 믿음이 가서 삼성전자를 더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대. 노래에 믿음이 가서 삼성전자 투자에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네. 저도 모르게 노래 듣고 믿음이 확 가더래. 근거 없는 이 믿음과 성과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스치 그 만 네. 그것도 느낌이 좋대. 대박이 예감된대. 예. 아무튼 야 이제 멋있다 멋있어. 예, 주식은 이 미신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 저분 AGNC 엄마가 사라고 통장요정님 지금도 안 늦었을까요? AGNC 참. 그 배당 주라고 배당 들어온다고 배달.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전시는 뭐 갑자기 확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한 13% 정도 12%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승희님 광수쌤 광순의 복덕방 리서치 자료 메일로 주실 때부터 반해서 수년째 덕질 중인데 얼마 전에 부천 강연에 사인 받았다고 짜장면 안 사 먹고 에이전시 3,000주 모았다고 칭찬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떨려서 말도 못하고 왔대요. 늘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에 미래가 희망차서 애 10명 낳고 싶어졌대. 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우리 편이 또는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만해져야 가정도 꾸리고 싶은 생각, 아기 낳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분 짜장면 그 얘기가 네. 이광수 대표 늘 이 얘기하는 얘기잖아. 그냥 네. 그냥 들리네. 광수쌤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 짜장면 사 먹지 말고 저거 에이전시 사라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좀 큰 소리도 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많은 요즘에 가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잠에서도 들린대요. 그러니까 막 잠결에 막 오르면 팔지 말라. 떨어지면 팔아. 막.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광수입니다. 잠에 막 꿈속에서 나온대요. 좋다. 네. 원칙 없는 유연함은 혼란이다. 아우덴티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네. 또 지난번에 회식 때도 오시고 블루오션님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기업에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성장 단계의 기업을 필터링할 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PER, PBR 등보다 매출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 지표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지표를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 의미 있는 지표들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나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전통적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서 PER이나 PBR은 수치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회사가 막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갖는 건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투자하세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확인이 될 때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뭐 한 4년 전에 투자했어요. 주가가 뭐 별로 안 와. 100만 원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회사가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좀 더 사고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런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10배 이상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주식을 사놓고 예를 들어 할머니는 가능해. 할머님 가능하죠. 할머니 가능하신데 그래. 넣어놓고 잊어버려. 가능하신데 10주겠지. 그렇지. 한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수익률의 목표가 아니에요. 수익 금액이 목표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목표가 뭔지 알아요? 거기 올린 분들이 10억 만들자. 진짜요? 그런 거. 그렇게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내가 막 2배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대로 투자를 계속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성장 잠재력을 해서 공격적으로 막 1억 사 그러면 절대 10배를 못 먹어요. 뭐지. 그거 어떻게 사요? 예, 예. 그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만 원부터 시작하면 그치, 나중에 500만 원, 그게 1억이 1000만 돼요. 원 이렇게 하는 거지. 1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방법의 문제다. 근데 광수쌤, 내가 금방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뭐냐면 우리가 6천 넘으면 약속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다시 모이는 걸로. 그때 그랬어요? 그런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해보니까 벌써 5,500이야. 우리가 근데 아무튼 그럼 얼마 안 남았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6천이라고 그래요? 그랬나요? 6천이야 6천. 내가 6천을 걸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7천 아니고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6천 내기 했잖아. 아니야, 6천. 이거 확인이 필요해, 확인. 물어봐. 6천 댓글 달아주세요. 6천인지. 국회에서 보기로 했다고 강연하기로 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빨리. 다음 방송 전까지 아니 그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거 6천 맞아요. 지금 올리잖아. 6천. 아니야 못 믿어. 이거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다 6천 맞아요. 6천. 크크크. 이상하잖아. 얼마 안 남았다니까 6천. 이게 빠르면 다음 달일 것 같아. 다음 달. 근데 아무튼 잠깐 지나가는 얘기 중에서 제가 갑자기 또 저 질문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이거 다 선수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뭐 성장주들 막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대세주들. 얘들과 미래를 보고 지금 내재 가치가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낮냐. 뭐 기술이 좋든 어쨌거나 아직 저평가돼 있다. 그거는 이제 가치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선생님 질문이 뭐냐면 나 미래를 보고 여기다 공격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왜 틀렸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막 주도해가지고 이미 막 다 성장한 애들, 잘 나가는 애들, 삼성,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요. 터지면은요. 3배, 4배로 그냥 위 뚜껑 없이 쭉 가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가치주는 지금 원래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고 지금 원래 갈 수 있는 길보다 현재 빛을 못 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터지면 일단 캡이 정상 가치예요. 뚜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 한 10,000원 가야 되는데 지금 왜 5,000원이지? 난 거기 희망을 걸겠어. 좋아요. 근데 걔가 오르면 10,000원에서 한번 고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5,000이 만되고 12,000만 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주야. 미래를 볼 거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공격적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공격은 달리는 애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 받고 마무리할까요? 저 아까 그 퇴출 얘기 나오니까 HYY님이 어디죠? 세계의 우측에 네네네. 세계의 주인과 같은 좋은 영화를 만드는 500원이 안 되는 동전주인 회사가 있대요. 코스닥에서 퇴출되면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저희가 퇴출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된지는 저희가 아직 발표가 난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래요. 기준이 나온 거고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거고 한 방에 퇴출은 아니에요. 다 경고 한번 주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좀 노력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한다라는 거니까 내가 들고 내일 당장 팔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우리가 좀 주가가 낮으니까 그러면 주주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이 좀 안 됐으니까 홍보도 하겠다. 뭐 이렇게 다양한 네. 이제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퇴출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박선지님 슈퍼챗 마지막 보내주셨는데 경제 만화만 보면서 제가 많이 유식해진 것 같아요. 돈을 요즘 전략에서 주식 모으는 제가 대견합니다. 저 좋네. 세 분께 감사한다고. 자, 설 명절 인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 명절이 3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길다. 주식시장이 3일 동안에 안 열리냐. 아, 내일은 열리죠. 예,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주식시장이 사실은 그동안은 많이 쉬는 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쉬냐. 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투자는 비교하고 그리고 조급해서는 절대 좋은 성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가 막 조급하게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 결국에는 내가 단기간 내에 돈을 뭐 벌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셨으면 주식시장에 크게 뭐 오르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하지만 그런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경제만화방이 또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과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우리 컷스나. 사실 우리는 이제 3일을 쉬는데 세계는 안 쉬어요. 그죠? 아, 그래요? 미국도 안 쉬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 3일간 있을 일들이 목요일 날 문 열면 한 번에 반영될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내일장이 특히나 그러겠네. 네. 그래서 이건 내일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 변동성이나 무서운 게 싫으면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많이 예. 빠지겠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자, 두 가지로 대응을 할 텐데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 그 연휴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로 나 오케이 삼성 들어가겠어 나 이제 투자할 거야 아까 우리도 남편 꼬셔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연휴 지나고 가시기를. 그게 예, 낫겠다. 그러니까 신규나 아니면 기존 종목에 뭐 리밸런싱이나 뭔가 하실 분들은 예. 지금은 정중동으로 그렇지, 하시고요. 그렇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대세적으로 뭐 크게 불안한 거 없으니까 추가로 늘리지만 말고 그냥 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 이 정도로 예, 연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박신동 대표님 그 책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코스피만. 네. 예. 꼭 사주시기 예, 저 책. 네. 10권씩. 늘 말씀드립니다, 10권, 여러분. 10권. 책을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책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라면 받침, 라면 받침. 목베개, 단단해 보입니다. 그럼요. 아니야, 그러려면 저 까만색으로 했어야지. 표지를. 그다음에 이제요 으슥한데 이제 호신용 뭐 다양합니다. 네. 용도가 다양해요. 호신용 예. 괜찮고. 자, 여러분들 그 설 밥상에서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강력히 밀고 있잖아요. 70대 이상에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50% 이상이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언론이 쓰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경공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70대 이상에서 50% 넘는다는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해. 이게 항상 그게 중요하더라고. 먼저 막 떠들니까 이제 자기들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 얘기를 설 밥상에 많이 하시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 마치고 그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